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떠오를 종목을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미 증시에서 AI 버블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다소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았죠.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일단 시장이 안정이 되고 AI 버블론이 완화되면 연말장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반도체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런 가운데 AI 바이오 관련주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이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과 반도체 관련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몇 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4,000선에서 털고 나간 분도 계셨죠. 삼성전자 올라갈 때 좀 팔고 나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은 8조 원 순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6년도는 올해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가 연간 상승률이 한 75% 정도 돼요. 이제 저게 종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PPT를 작성할 때 이제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지금 올해 4,200포인트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죠. 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예측이 실패를 했습니다. 3,000이나 3,400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왜 이렇게 올해 강한 랠리가 나왔을까요? 일단 현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잘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반도체죠.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시총의 3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 투톱이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다 보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내년에도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순환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철강학이나 건설 이런 쪽이 강해질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바이오 쪽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몇 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자, JP모건은 6,000포인트, 또 CT는 5,500, 모건스테인은 4,200. 그런데 이미 4,200은 달성이 됐었고, 저는 5,0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 하는 흐름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는 환율에 있죠. 제가 한 1,500 정도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눌러줄 것이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이제 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격동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달러 인덱스나 이게 약하기 때문에 서학개미들 또는 연기금이나 이런 민간 쪽에서 그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수요가 좀 많이 있었지만 연도 말에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승딩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쪽을 하면서 약간 환율이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럼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익스포즈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대형주를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잘 치고 올라갔었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환율 안정에 따른 반도체 사랑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좋죠.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펀드도 조성을 하고 또 세제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바이오 이벤트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때 뭐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한미약품이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를 이제 드디어 내년에 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시각지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로 출시를 할 텐데, 이런 비만약이나 ADC나 또 AI를 등에 업고 어떤 신약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올해는 이제 기술 수출이 꽤 많았었죠.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펀더멘탈의 혁명도 이루어질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요 이벤트가 1월 달 이럴 때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 초반에는 CES나 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CES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AI, 로봇 이쪽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또 피지컬 로봇 또는 이런 로봇들의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 특히 로봇 중에서도 기존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이 잘 치고 올라갔지만 또 3대 부품인 감속기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협동 로봇이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또 6G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난 금요일 날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겨냥한 그런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다. 주로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나 또는 유도 미사일과 같은 항암제 ADC, 그리고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고, 이로 인해서 CDMO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전망은 밝다.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는 여전히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통신 장비든 아니면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이런 테마들이 중간중간에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내 안 좋은 종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참여하는 방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정욱 캐스터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퀴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반도체 섹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종목은 이었고요. 1번 삼성전자, 2번 SK하이닉스, 3번은 한미반도체, 4번은 태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표님과 함께 퀴즈에 대한 힌트를 드릴까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퀴즈 아까 확인을 하셨죠? 네. 네, 여기 1, 2, 3, 4번 중에 혹시 좀 유력하다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항상 도전을 좋아합니다. 네. 도전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일단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상에 오르는 그 힘겨운 과정이지만 그게 좋고, 또 그래서 정상을 탈환했다면 또다시 새로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너무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아무튼 정답은 앞이 S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하신 거죠? SK하이닉스가 몇 번이었죠? 2번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 2번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3번. 3번이 3번, SK하이닉스. 1번 삼성전자, 태성,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니까 저는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제 개인적인 음. 생각으로는 사실 1번 삼성전자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하. 우선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SK하이닉스를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천하의 삼성. 저는 HBM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뒤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그 정답이 좀 저는 풀렸어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트라이폴드 폰을 삼성전자 걸 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하면서 정말 좋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힌지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달라.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확인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원대한 포부는 말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AES 이런 부분. 그래서 삼성이 HBM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쫓아가기에는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쪽에 집중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 영토를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어떤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빨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온기가 SK 하이닉스로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힌트를 드리고자 대표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끝까지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의견이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의견 남겨주고 계신 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섹터의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린 PTS는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명쾌한 분석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2026년을 빛낼 핵심 주도주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연말 연초 시장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 바이오, 반도체, 일시적으로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부상할 때는 이제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나 요게 많이 튀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관련주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테마 쪽은 뭐 로봇주, 그다음 뭐 통신 장비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지도 좋아진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지수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이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최근에 AI 버블론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AI 버블론이 나온 이유는 제 판단은 지금 AI를 계속 끌어올리는 자금들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그건 미국의 실리콘밸리 거부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어디 자금줄이죠? 주로 민주당의 자금줄입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남편 폴 펠로시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주식을 사가지고 이게 선행매매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 흐름. 그리고 공화당의 자금줄은 누구예요? 테슬라죠. 근데 테슬라가 한동안 뭐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이쪽에 상당히 좀 테슬라가 사업하기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시장의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밑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 치열한 그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을 좀 눌러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테슬라는 띄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반드시 AI나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나 최근에 곤두박질 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번 사람이 삽질할 것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 AI 로봇, 머신러닝 다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떤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약간의 연말에 이제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게 다시 이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앞으로 그런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촉발한 어떤 슈퍼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들만 튀어 올라갔는데 요건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이제 리스크온 현상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사서 연말에 좀 끌어올렸고 이런 온기가 HBM이나 유리기판이나 기타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2026년도 반도체 쪽은 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HBM이나 유리기판 쪽이 많이 이제 보완을 하면서 어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AI 서버 필수제 HBM이나 또는 이 열이 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또 액침 냉각 이런 쪽으로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메모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AI 쪽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AI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답변해주는 이런 쪽으로만 했지만 앞으로 AI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트레이닝만 했을 때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나 이런 것만 필요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추론을 하려면 LPDDR이나 CXL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HBM뿐만 아니라 요 CXL이나 아니면 MPU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그렇다면 그 반도체 소부장이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퀴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나왔는데 유리기판 결국은 최근에 이제 AI 쪽이 투자 대비해서 어떤 성능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표면 거칠 기간 10분의 1로 줄고 이런 흐름이라면 미세로 구현하는데 적합하고 또 전력 효율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막 머리 질끈 동요매잖아요. 자, 그래서 머리에 열이 나듯이 열이 나는 것을 이제 최대한 억제하려면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시장 규모는 이제 어떤 초입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 사이에 양산이 되게 되고 이게 이제 범용화가 된다면 이제 가파르게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33년도에는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텔이나 삼성전기가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대세로 작용하면 이쪽 관련주들은 이제 먼저 선행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유리기판 설명해 드렸듯이 매끄럽고 고온에도 잘 견뎌서 변형이 좀 적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30%로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이야기할 때는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좋다. 주야장천 요걸 이제 외쳤었고 최근에 이제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를 놔두고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HBM 쪽은 이제 돈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이 클지를 몰랐죠. 한 AI가 가파르게 성장한 지는 최근에 몇 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이쪽을 이제 등한시했었고 그게 현재 약간 좀 고전을 하는 그 이유로 작용을 하는데 자, 조기 대응이 안 됐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도 강점을 갖고 그동안 약점 부분이었던 HBM4를 이제 리커버리하면서 최근에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시장의 대안으로 되기보다는 프로그램 매수도 좀 많이 가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프로그램 빨이 많이 가미가 된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시장을 좀 끌어올릴 때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가미가 됐죠. 다만 이제 초일리 삼성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웬만한 것은 다 삼성전자가 초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트라이폴드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이조영 회장이나 이런 어떤 고위층의 의지가 저 하단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인류의식에 젖어 있지 않나. 연대 MBA 다니는 그 삼성전자 삼성 직원들 이제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러니까 삼성 인재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걸 겪으면서 역시 그 하단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 초인류 여기에 젖어 있구나. 그렇지만 천하의 삼성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극복할 걸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좀 진통이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프로그램빨이 가미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갔지만 이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 AI 버블론이 다소 완화가 되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HBM의 강자잖아요. 지금 시장 점유율 53% 거의 가반을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율이나 원가 경쟁력에서는 타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또 TSMC가 SK 하이닉스를 더 믿지 삼성전자를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킨 회동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삼성은 좀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어쩔 수 없이 처남들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큰 처남이 정말 잘하는데 작은 처남도 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요기를 하는 것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가미가 됐었다. 많이 추격을 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이쪽 부분에서는 항상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5세대 쪽은 이제 독점 공급으로 계속 유지를 할 테고 이제 6세대에서 이제 진검승부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삼성이 많이 격차를 해소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삼성이 앞질러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톱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끌어올려 준다면 우리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반도체 대형주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제 어떤 방송 관계자분이 엄마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냐 그런데 들고 가라고 했대요. 근데 엄마가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근데 지금은 들고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희소 게임을 벌이면서 올라갈 것이고 그 가운데 HBM의 밸류체인이나 유리기판이나 또는 이제 최근에는 그 미세 공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미세 공정 관련해서 EUV 관련주나 세정이나 코팅 또 EUV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좋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그 스윙 포트에다 넣어둔 게 이제 동진 세미캠인데 요건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모멘텀이 있죠. 일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발군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죠. 아무튼 대형주와 대형주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내년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아까도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HBM의 승자는 누가 될 거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데 격차는 좁힐 수 있지만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시차를 두면서 삼성이 따라잡고 어느 순간에는 앞지르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아까 환율 하락에 대한 효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기존에는 달러가 약해졌는데 약달러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반도체 투자에 좀 집중하라는 그런 양상인데, 그 외에 이제 그 HBM 이제 5세대 쪽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6세대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많이 생산해 내려고 할 것이고, 근데 그 수요가 좀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계속 많아지죠. 이 이제 5세대 칩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이제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저도 새 제품이 나오니까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6세대 쪽으로도 집중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좀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종목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마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까요? 자, 당장 이제 CES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AI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로봇을 구현하기 때문에 결국은 AI 로봇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요 연평균 성장률이 휴머노이드 시장 기준으로 해서 63%. 그래서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출하량은 초반에는 좀 미미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어떤 생성형 AI를 보시면 되겠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생성형 AI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쓰지는 않았는데, 이 시장이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휴머노이드 시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이 됐다. CES는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선을 보이게 되고, 그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현재 상황을, 환경을 이해를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지컬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상공간 AI가 물리적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시대가 개막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감속기나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갖겠죠. 특히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공개가 돼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이 되겠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아틀라스가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강점을 갖겠죠. 뭐 감속기를 공급했네, 어떤 기업들. 그리고 이 5G 관련주나 6G 관련주,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도 또 강점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협동 로봇 이쪽이 이제 주류를 이루지만, 향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더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립이나 용접, 이송 이런 쪽에 도입이 됐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복잡한 작업을 하고, 뭐 볼트를 조이고 이런 쪽, 그 다음에 가사 돕고, 지금은 이제 청소기 이런 무인 청소기 이런 것만 했지만, 이제 같이 사람을 돌보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강점을 갖는 기업들이 여전히 주가 상승률은 좋아질 것이다. 그럼 이제 주로 이제 감속기나 서버나 뭐 베어링이나 이런 이제 관절이나 근육의 국산화를 이룬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강점을 갖겠지만, 앞으로는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충돌 방지나 이런 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강점을 가질 수 있겠고, 그다음 모션 제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점을 갖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통신 인프라 쪽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이런 이제 정밀 감속기, 라이다 아니면 뭐 케어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런 유망 섹터 종목들을 우리는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로봇 관련주들이 전통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에서 점점 이제 피지컬 AI나 또는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로봇 관련주들은 항상 상승 초기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상승 초기의 로봇 관련주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 바이오, 또 로봇 여기에 대해서 상승 초기의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 국고처의 강점은 뭐예요? 송견지명의 강점은 항상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상승 초기, 상승 임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발군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려고들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많아요. 벌더라도 조금씩밖에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 요걸 해봤는데 돈 버는 방법을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크게 먹을 수 있다.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거나 아니면 많이 물려 있어도 좋다. 한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하루에 5%만 수익만 내보자. 그렇다면 한 달에 더블 시세입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5%만 수익을 냈다면 더블 시세인데 요걸 한두 달은 재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 경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되면 4,000만 원 정도 되면 하루에 5%만 수익을 쭉 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 1,000만 원은 생활비 품위지급이 쓰고 3,000만 원은 수익에 베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넷째 달도 똑같이 4,000만 원 가지고 5%만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또 수익에 베팅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에는 웃어요. 투자자들이 계란장수냐? 가능하냐? 근데 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알테오젠을 사서 베팅을 해서 지금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1,000%. 수익률 1,000% 10배.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뭐 삼천당제야 또 ABL 바이오 제시해드려서 삼천당 한 300%, ABL 바이오는 1,100%까지 치고 올라가서 지금 1,000%대 수익률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풀 베팅을 했죠. 그러니까 수익은 베팅을 해서 상승 쪽에서 끌고 가고 때때로 움직이는 그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을 단기 관점에서 5%만 해도 더블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리포트를 이제 쓰는데 리포트 로봇이 움직일 때는 로봇, 또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는 다른 종목. 그래서 항상 그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정비를 상승 초기에 있거나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조정을 마무리한 종목들을 한다면 단기간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HVM도 제시해드렸는데 슈팅이 나오고 슈팅이 나와서 한 3, 4일 만에 56%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대신 무조건 급등이 나오면 차익실을 해줘야 된다는 단기 관점이니까. 수익은 어떻게 해야죠? 끌고 가야죠. 시세의 끝자락까지. 좀 덜 먹는다 생각하면 강한 랠리가 나오죠. 그럼 단기는 항상 전날 사는 것보다는 그 다음날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살 때는 매수하기는 편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물린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갑자기 미국이 급락이 나오면 모조리 물리죠. 자, 그래서 항상 9시 3분, 6분, 7분에 이 시가 대비해서 3분 차트인데 음봉이 떨어질 때 저점 매수를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하면 하루에도 뭐 급등이 나오는 거죠. 뭐 10, 20은 기본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해야만 약간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최근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도 치고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좋은 단기 매매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뭐냐면 불나고입니다. 불나고는 불기둥이 발생하면의 불, 하루 쉴 나의 나,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에서 불나고인데 그 전날 사놓으면 그 다음날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타니까 단기니까 일단은 움직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는 게 좋고 아무튼 그 전날 했다 하더라도 좋고 그 다음날 해도 좋고 그래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하면 무조건 10% 이상이면 팔아줘야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날 아침에 미리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던 건데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팔면 한 이틀 만에 38% 1,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80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은 9시 15분이나 30분 내에 10% 이상 상승하면 무조건 팔아주면 쉽다. 자, 그리고 이제 새내기주들이 좋단 말이에요. 새내기주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는 꼭 이렇게 몸통을 줄여주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치면 무조건 때려주면 이것도 한 39%,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종목만 공략을 해보세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금을 가지고 물려 있어도 좋고 자금이 쪼그라들어도 좋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수익 베팅을 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면 좋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 스페이스테크, 이번에 이제 주로 화두가 뭐예요? 이번 주에는 스페이스X 상장이잖아요. 그럼 그 관련주만 해야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이제 쳤는데 항상 매수는 아침에 9시 3분, 6분에 7분에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해 놓으면 매도 라인 지키고 슈팅이 나오게 되면 당일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당일날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좀 적게 먹으면 뭐 5%만 먹어도 좋은데 10% 스피어나 이런 종목들, 새내기주들, 요건 이제 한 13%밖에 못 먹었는데 요것도 뭐 5%만 먹어도 좋은데. 자, 그리고 항상 그 급등주 전고점을 항상 넘어줘야죠. 앞산이 훤해야만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산의 전파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데 항상 21선에서 지지되고 21선, 5일선, 11선 위에서 움직이면 상한가가 금방금방 나오죠. 그래서 우린 PTS가 우선 상담 종목인데 2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83%면 한 돈 1,000만 원 투자하면 요 정도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상한가를 들어가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상한가 못 들어가면 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고, 역시나 책실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밀리죠. 이 구간에서 17,500원대부터 상승하는 구간에서 항상 주가는 급등할 때 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급등해서 탄력이 둔화될 때 파는 게 아니라 단기는 급등할 때 팔아줘야 되고 스윙은 탄력이 둔화될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막에 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부분 보면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정배열 초입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도 해드렸고, 또 여기도 보면 이제 단기 이평선들 5선 10선 수렴돼서 치고 올라가면 50%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30에서 50은 금방금방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 이제 잘 걸리면 이런 내 계좌에 1000%가 찍는 게 단기간에도 한 2, 3주 안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동양고속이나 이런 것들, 대성산업 한 160 올라갔는데, 그래서 리포트 종목으로 이슈와 재료 먹음 종목 하면 한 며칠 만에 50%, 60%는 이렇게 기본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하시다가 제대로 걸리면 200, 1000 이런 것도 나오니까 적은 자금을 가지고 하니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하는 방법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